그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길 가는 커플만 봐도 그냥 보고 싶지가 않고 저 사람들 행복할까? 저는 진짜 제가 꿈이 그냥 애기들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였는데 그 꿈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제 진짜 결혼도 못하고 애기도 낳을 수 없고. 그 시작은 결혼정보 회사였다는 김하은 씨. 저는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라는 결정사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매니저가 본인 회원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한 번만 만나달라길래 제가 저는 금융권은 싫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 횟수도 차감 안 하고 그럴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이 1,700이었으니까 연봉이 1억이 넘었죠. 남성이 지금 이제 한번 회원님을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서울에 아파트가 한 7채 있거든요. 네. 그 재택도 되게 잘하셨고 굉장히 남성미 있어요. 남성이 네. 체력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여러 조건이 좋네요. 좋네요, 조건이. 반드시 만나주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100% 확신해요, 회원님. 매니저의 설득 끝에 지금의 남편인 조창식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났더니 재밌더라고요. 뭔가 얘기가 안 끊기고 그리고 되게 남자다운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엄청 여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좋았고. 고민 끝에 청혼을 받아줬다는 하은 씨. 이 사람이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재밌게 잘 살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잘해주고 그랑 미래를 얘기하고 만나서 너무 좋고 엄청 가정적이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애 가졌으면 좋겠다. 결혼과 거의 동시에 임신도 하셨다고 합니다. 축복이죠, 저게.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저녁 먹고 집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받으면서 어디시죠 했더니 이제 거기서 바야 사장님한테 그게 들리더라고요. 에? 그래서 남편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조만간 갈게요 하는 거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켜봤다는 하은 씨. 화면을 켜자 보인 건 결혼정보회사 어플이었습니다. 네? 켜져 있었던 창이 큰 창이더라고요. 이상합니다. 누구랑 그 소개팅이 성사됐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놀란 하은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오빠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랬더니 오빠가 저한테 이제 네 말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더 일 안 키워줘서 고맙다. 진짜 자기 앞으로 안 그럴게 하면서 되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네네. 하지만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왜 계속 뒤지냐고. 뒤지지 말랬잖아.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어떻게 오빠. 아니 핸드폰을 왜 뒤지냐고. 남편이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문제의 그날 남편은 한껏 취한 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술을 못 마신다더니. 못 마신다고 그랬는데요? 치킨집에서 이 차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디서 먹었냐고 했더니 제가 살았던 동네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치킨집 없는데 어디서 먹은 거야 얘기했더니 그 표정부터 그 숨소리며 말투며 너무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집까지 20분 만에 올 거리가 아니거든요. 택시 탔다 하고 20분 만에 왔다는 것도 이제 의심이 돼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다는 하은 씨. 그건 바로 남편의 충격적인 메신저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숨기고 싶었던 건 마사지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충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탔던 택시 내역엔 낯선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고 여기서 탔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건너편이면 그곳은 바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홍등가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이 떨리는 걸 이날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뭐냐고 막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직접 그 바를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풀출을 했는데 어제 거의 다 거의 연애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거의 안 갔지. 실제로 거의 안 간다. 횟수로. 네가 굳이 딴 횟수로 다 까발리 보자 그러면 횟수로. 해서 뭐 주 5일 가고 뭐 주 2일 갔다 그래 얘기할 거면 니한테 뭐라고 더뭐 얼마까지 바닥을 더 보고 싶은데. 어? 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를 이해하겠다 생각한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의 휴대폰엔 각종 유흥업소의 흔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한 게 다 마사지 가서 성매매한 건데 남편의 적반하장에 하은 씨는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매매를 가고 또 어쨌든 하루에 2번도 성매매를 간 거 보고 아, 나는 이렇게 엄청 아껴서 살라고 할 때 저런데 돈을 많이 쓰고 다녔구나. 그것도 진짜 저를 엄청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의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카페 같은데요. 남편은 대체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사진이랑 똑같은 자리인데요. 저 누구죠? 여자분은 누굽니까? 그 카페는 남편의 소개팅 장소였습니다. 하은 씨 몰래 남편은 여전히 구원 중이었습니다. 이야. 남편의 활발한 결혼정보회사 이용 흔적들. 다 저한테 거짓말한 날들이거든요. 그 심지어 보고 싶다라고 하거나 결혼 후에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이야. 잠깐만, 저기 숫자가 44, 그러니까 43번째인가요? 부장님 빈 부상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 자르고 올게라든지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남편. 세상에. 야,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다. 진짜 황당하네. 그거 날짜를 다 끼워 맞춰 봤을 때 진짜 배신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데이트는 했지만 결코 바람은 아니라는데 그 여자들을 한 번이라도 내가 다시 따로 만났고 연락처라도 받았으면 이거는 진짜 이혼해야 된다. 그 나를 만나면서 몇 번이나? 니는 내가 공지도 모르는 거 나는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은 여러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남을 주선한 사람 중엔 하은 씨와 남편을 이어준 바로 그 매니저도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매니저가 제 매니저이기도 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씨랑 잘 만나자를 제가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소개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배신감이 진짜 컸었어요. 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담당 매니저긴 한데 제가 그거는 1년 전 일이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A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간 하은 씨. 매니저가 남편한테 꾸준히 여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저랑 교제 중인 걸 알면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남성분이 만약에 그렇게 다른 여성분과의 만남을 원했다, 프로필을 계속 원했다라고 하면 그 남성분을 위해서는 그게 진행하는 것도 매니저의 역할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친구 있는데 그렇게 바람피거나 양다리한 사람이 많아요? 맞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근데 왜 그걸 주선하시냐고요. 내 인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프로필 좀 소개 좀 해줘라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정말 교제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 걸까? 또 다른 결혼정보회사 B에도 문의해봤습니다. 야, 지금 여자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가입에 상관은 없을까요? 그리고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이게 현실에 있는 거니까 만들어진 단어 아닐까요? 그죠? 그거를 뭐 매니저한테는 안 들은 걸 하시니 그거 저는 임금님기는 장난이기 안 들은 걸 하면 되고, 근데 여성분들한테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나다가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취재 중 결혼정보회사 때문에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저 남편을 만난 건 저보다 등급은 높았어요. 집이 4채가 있고 뭐 연봉이 1억이고 직원 3명인 회사 대표라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니었던 거죠. 가지고 있다는 신혼집으로 한 오피스텔은 월세였고요. 나머지 아파트 3채는 다 담보로 빚이 다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연봉도
사촌 정도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지금은 신용불량자예요. 남편이. 부모님이 이제 상가 건물주라고 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거의 상가에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 정보 회사에 따졌지만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400만 원을 주고 가입했거든요. 확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가입비라도 돌려달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도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속이면 저희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3명 직원 갖고 있는 대표라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요. 뭐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혼 정보 회사 피해 사례들. 야,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가서 만나보니까 아이가 17 정도 되고요. 에? 살기 시작하고서 그 아파트 없다는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나 광고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학력, 직업, 소득 등 철저한 신원 인증을 거치죠. 안심하고 상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객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분은 훑어보고만 다른 사람인데요. 적어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받아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결혼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 뜨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은 없어요. 그거 우리한테 배상 신고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실제로 결혼 정보 회사들은 회원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 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최지은 작가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메일 주소로 공문 보내드렸고요. B사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A 결혼정보 회사는 교제 중인 회원이라도 추가 소개가 가능하며 가족관계, 학력 등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은 검증하고 있지만 기타 개인정보는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하은 씨. 이거 어떻게 하다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 생각 있으면 휴대폰 절대 보지 말라고 이걸 쓰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불러준 그대로 제가 쓴 거였어요. 야, 이게 뭡니까 정말? 재혼이라는 것도 컸고 일단 부모님한테 또 다시 한번 상처를 주기도 싫었고 또 그때는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까 부부 상담 다니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다시. 그러나 하은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뭐 너 때문에 성매매 안 했더니 몽정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에? 근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이 모든 탓을 저한테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아니 그런 데안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데를 안 가. 네 말대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진짜 안 가니까 몸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그 반응도 나는 좋다 생각해. 어쨌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죠? 그날 엄청 싸우다가 제가 헤어지겠다 하니까 자기 할복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행동이 나 지금 너무 무섭게 하는 거라고 제발 이랬죠. 나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행히 그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목욕탕을 간다 하길래 목욕탕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망 나왔어요.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하은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부모님 대동에서 만났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사돈도 휴대폰 여러 번 있는 남자들 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와. 이제 그거를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다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반적인 대화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엄청 우셨거든요. 다 그냥 나쁜 사람들 같았어요.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 같았어요. 제작진은 남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멀리서 남편 조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니세요? 아니. 혹시 맞지 않아요? 아니. 혹시 맞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좀 닫아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여기서 닫았으니까 이야기는 좀 닫아주십시오. 지금 집에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요. 외상 스트레스로 우왕장애가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어제 겨우 아버지 무릎 막 올라왔거든요. 아버지하고 상이 좀 제가 너무 떨려서.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며 떠난 뒤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없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고 우리 아들 나쁘게 그 매도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 아들한테 좀 충겨주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참 너무 힘듭니다. 야 같은. 현재 하은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황. 더 이상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합당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구하고 있고, 형사적으로는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는 하은 씨.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과연 내가 앞으로 진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걸 아예 진짜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저로는 아예 진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 후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는 하나 씨.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뭐 소송에 걸렸는데 뭐 변호사 비용도 뭐 못 구해서 뭐 서로 미루고 있다.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집에 못 가고 있다. 남편의 사업이 파산할 위기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산 운용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감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하면은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행 보증금을 그둬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안 내고서 고발 엄청나게 들어올 거야. 어떻게든 좀 모아서 좀 주면 안 될까? 대학은 주고 다 주고 알았지? 나도 좀 집에 좀 가자. 힘들어 죽겠다. 이게 뭐 참. 돈 달라고 지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뭐 전화기 끄고 도망 다녀야 한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아마도 6, 7천? 대출을 받고 살림까지 팔아가며 돈을 보탰습니다. 친구들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오라고 하네요. 이건 좀. 하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못 오는 날이 더 잦아졌다는 남편.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남편. 일단 저 시계도 사고 원래 시계도 자기는 걸치는 게 싫다고 시계 같은 것도 안 차고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또 시계를 사더니 갑자기 그 스포츠카 산다고. 옷도 명품만 고집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던 지난해, 하나 씨는 우연히 남편의 메시지를 보게 됐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는데요. 뭐 술집 여자들 돈 보내준대요. 이나 오빠 용돈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체했다. 아니면 뭐 마담한테 오늘 썼던 술집 기록 내역들 보내주면서 이 정도 술값 나왔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술자리를 가졌다는 남편. 하루에 술값 1,000만 원을 쓰는 날도 잦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씨 몰래 유흥업소 직원들과 파티까지 즐겼다는데요. 박 씨가 단골이었다는 유흥업소들. 출입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마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멤버십으로 이런 데니까 그 운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마감을 아셔야지만 연결을. 아무나 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네 분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죠. 충격적이고 최근까지는 이제 생활비나 월세 이런 거를 제가 또 대출 끌어서 제가 메꿔가지고 그게 쌓여서 제가 신용불량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는커녕 혼인신고조차 계속 미뤘다는 남편 박 씨. 내가 너랑 혼인신고하고 애기 출생신고하면은 사채업자가 등초만 다 빼서 저랑 아기 신상이랑 뭐 주소 이런 거 다 알게 되고 집으로 찾아가고 뭐 협박하고 그럴 텐데 가족한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었고요. 혼인신고 어떻게 했냐고. 지금 너무 힘들어. 신신고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언니집도 신청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니 알았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고 나한테 그 압류나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장난이 아니라고.
아들을 혼외자로 키우고 싶지 않아 남편 박 씨가 마음을 다잡길 기다렸다는 하나 씨. 하지만 일말의 기대도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지메일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뭐 이혼 합의서 내용이 나왔어서 그 안에 이제 언제 뭐 아이를 낳았었고,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게 이렇게 큰 애들이 있다고, 성인된 애들. 교제 당시 과거 이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다고 했던 남편 박 씨. 그런데 자녀가 셋이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죠. 안봉으로 맞는데 이혼은 안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아이도 다 컸어요. 대학교 다녀 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디 가서 또 일을 저질러서 또 알을 하나 낳고. 아이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이는 자신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사실 씨가 뭐 여자를 만나든 사채업체에 쫓기든 제 생활이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됐었어요.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 조금 이제 뭐 기침이라도 하면 너무 걱정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애기랑 저랑 둘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데 3달 전 받은 메시지 한 통에 더 이상 남편을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하나 씨. 씨가 저한테 제가 2주 전에 결혼한 사람인데 혹시 씨랑 어떤 사이냐, 제가 임신 지금 5개월 됐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또 결혼식을 올린 남편 박 씨. 청첩장까지 돌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했네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사진도 찍었어요. 이야. 지난해 11월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린 오 씨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2000년생, 올해 26살. 박 씨랑 26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는 일은 대학생 하면서 늘 만난 템플에다가 돈을 수십억 썼다.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 재력가인 줄 알고 만났어요. 남편 박 씨가 먼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데요. 네, 저 때가 하나 씨한테는 사업이 망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쯤이라고 합니다. 늘 재력을 과시했다는 박 씨. 억대 수표네요? 얘기는 들었잖아.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야. 국토부 차관 하셨지. 근데 한량. 재산에 관심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국토부 차관까지 있으면 도다리 벌었을 거야. 박 씨의 재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오 씨. 만난 지 반년 만에 혼전 임신을 해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다는데요. 일단 7월 말에 임신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그냥 항상 그냥 연애 때도 결혼하자 이랬는데 임신 됐으니까 일을 나가지 말게 하고 자기가 돈을 주는 몇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건데 3천만 원씩 주겠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한 신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답니다. 하나 씨가 박 씨에게 보낸 아기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아들 물결 키읔키읔 이렇게 보내고 씨한테 보내. 그리고 40만 원어치 뭘 보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밑에 우리 아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3번째 결혼 2주 만에 탄로나게 된 박 씨의 이중 생활.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박 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작년에 또 결혼 새로 하신 거는 아셨어요? 결혼 또 씨하고 했던 걸 알고 있지. 작년에 씨라는 분이랑 또 결혼했는데 혹시 그거는 나 세계 처음 듣는 소리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와 또 결혼했어요? 야, 뭐 그런 놈이 있어. 기가 막히네. 가족들에게도 3번째 결혼을 숨긴 박 씨. 그는 고위공무원 출신 아버지를 자랑해왔는데요. 아버님이 국토교통부 혹시 차관 출신이세요? 아니. 아주 거짓말 아주 잘 쳐요. 그놈이 내인데도 페로나 내인데도 욕하고 이런 끊은지는 오래됐는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큰 집인 그거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그 짓하고 돌아다니기를 뭐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쓰며 자산운용 사업가라고 말했다는 박 씨.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투자금을 직접 받아가곤 했답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 친구 남편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뭐 10배, 20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손해보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 1,000만 원 입금해라 해서 뭐 돌려드리겠다. 본인 계좌로 달라고 했고요. 엄청 큰 돈은 아닌데 1,000, 2,000 이 사이고요. 근데 이게 한 명씩 모이면 더 큰 돈이 되니까. 권 씨를 믿고 투자를 했다는 하나 씨의 가족과 지인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겠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지인들의 연락도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종종 만나서 뭐 저녁 먹고 친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셨다고. 네.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마지막에 왔었던 그 내용이 이제 뭐 대표님이 이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이런 내용. 사망한 김 교수와 함께 박 씨에게 투자금을 줬다는 또 다른 사람 A 씨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박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라며 소개했답니다. 라는 사람을요?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부대표라고 본인이 명함을 펴서 들고 다녔었어요. 일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대표를 처음 알게 되면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최소 5배? 그게 10배까지 된다. 3,000만 원을 거래를 했고 이내 얼마 안 돼서 대표가 좀 더 하실래요? 조금 더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식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박 씨에게 입금했다는 김 교수와 A 씨. 그런데 박 씨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답니다. 이후 박 씨는 김 교수에게만 따로 좋은 투자처를 여러 곳 알려줬다는데요.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김 교수. 하지만 돌아온 수익은 없었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저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그리고 된다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래 계속 안 된다니까 뭐 이상해. 일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이 친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내비치셨거든요. 투자 이후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김 교수. 박 씨에게 호소한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A 씨는 김 교수 사망 이후 주식 양도권에 대해 박 씨가 부대표로 있다던 회사에 직접 문의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변환이 됐고 상장을 할 정도의 규모에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 그거를 보여줬더니 이런 것들을 또 자기들은 모른다. 돌아가신 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거액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박 씨는 H 회사의 소속 임원도 아니었다는데요. 뭐. 대체 그는 돈을 받아 어디에 투자한 걸까? 피해자는 곧장 박 씨에게 따져 물어봤답니다. 아내 하나 씨 몰래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쓰며 지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 박 씨. 게다가 그는 첫 번째 아내와도 이혼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실체를 알게 된 하나 씨는 남편의 세 번째 아내 오 씨와 함께 그를 고소했습니다. 100%는 네 잘못을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헤어지고 싶었다.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벗어나고 싶었대요. 그 사람 벗어나고 싶었겠지. 새로운 여자도 만나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돈 받고 끝내야 위자료 받고. 사업이 망했다는 박 씨에게 1억여 원을 빌려줬다는 하나 씨.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박 씨의 명품 옷 가압류를 법원에서 허가받았다는데요. 박 씨가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부터 해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옷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박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오 씨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씨한테 남편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를 해놓는다고. 아니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 왜 받아들이지 여러 가지 좀 전화를 그걸 무단이고요. 이게 제 건지 아닌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해야죠. 좀 심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빼주세요. 진짜 돌려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오 씨가 하나 씨와 함께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박 씨. 얘기를 해주지 왜 그랬나? 중요해? 오빠가 날 속인 게 중요하지. 진짜 뭐 하시려고 진짜 깨끗하게 다 정리할 테니까 혼인신고하고 너무 못 된다. 야 결혼식 2년 연속했는데
제 결혼식은 진짜 tumtum이가 준 거야. 아이고. 진짜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도 막 괴롭히고 압박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 임신시킨 건 너야. 내가 임신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니까. 폭력이 다야. 폭력이었다고. 박 씨는 결혼 이후 3개월 동안 오 씨에게 월세와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시켰는데요. 그때 제가 얘한테 받아야 될 돈이 7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생활비 쓴 것만. 투자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넣었던 1억 1,500. 그러니까 대출금도 돌려받았고요. 생활비 밀렸던 거 돌려받았고. 그러면 끝까지 법적으로 갈 테니까 일단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일단 할 거고 너는 알 테니까 빨리 감히 풀어달라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오 씨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박 씨. 그리고 너한테 진짜 진심이야. 다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믿어. 진짜 마지막 내 사랑이야. 내가 너랑 못 헤어질 거야. 아, 그런데 취재 중 박 씨와 3년 전까지 가깝게 지냈다는 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가 될 만한 교제할 만한 사람을 이제 뭐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아주 집요하게 실질적으로 몇 명 뭐 소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여자 만나고 뒤로는 또 여러 사람을 소개받은 뒤 2명과 동시에 사귀었다는 박 씨. 그때 제가 알기로는 9천만 원 정도를 그거를 뭐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그 금전을 빨리 이제 반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딱 얼굴색 바뀌면서 막 이제 좀 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한테 무슨 뭐 밥 사고 돈 쓰고 뭐 돈 쓴 게 얼마인데. 하나 씨는 현재 박 씨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가압류 3일 전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했으면 말을 해. 너 나한테 나도 돈이 없지만 오늘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협조를 해. 협조. 네. 너 돈 없는 척하고 여자 빨리 다니지. 그 여자들한테 돈을 땡겼습니다. 그 출연이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가 해버리면 걔네들이 다 돌아서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더 힘들어지지. 더 어려워지지.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 이야, 이게 참. 박 씨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오 씨가 박 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줬는데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박 씨의 차량은 주차돼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오 씨가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으니 취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박 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오 씨는 하나 씨와 함께 진행했던 고소도 일방적으로 취하했습니다. 네? 형사 고소장이랑 민사 소장이랑 넣고 나서 씨가 연락이 오셔서 갑자기 취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위자료나 이런 부분 아직 환수가 안 됐으니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신 상태예요. 며칠 뒤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요. 본인은 박 씨에게 돈을 다 받았으니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거네요. 하나 씨가 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랑 공모한 거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하나 씨. 변호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씨도 계속 같이 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끌려다니다가 또 이러니까 좀 저도 완전. 전문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사기 영역이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주 무대예요.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결혼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뭔가 조달하는 하나의 통로 또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하나 씨.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책임을 묻고 싶답니다. 앞으로 이제 둘이서 애기랑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 맞나 싶고
꼭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 들었죠.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입장일까? 며칠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닌데요. 아, 저 MBC 샷한 선생님. 아니. 아닙니다. 그 제가 아니요. 여자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시죠. 왜 여자분들 속이시고 결혼하시고 홀쳐 있으신데 막 여자분들 많이 만나시고 여자들 의도하시잖아요. 그 말씀 해주시죠. 하나.